네. 숫자 9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숫자 9가 우리 몸의 대장의 배치 모양새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부터 해서 매년 9월을 대장암 홍보의 날로 정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함께 이제 대장암 골드 리본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네. 변이 황금색이면 속 건강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 네. 골드 리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화장실 다녀와서 박수 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와 또 증상 여러 가지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장학문외과의 백성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대장하면은 우리 몸속에 소화된 음식 보관했다가 배출해내는 기관 정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름처럼 우리 몸속에서 아주 큰 장기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 대장의 역할,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대장은 구조적으로 작은 창자 끝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관 모양의 구조로 약 한 150cm 정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크게 분류하기를 결장과 직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결장은 우측 결장, 횡행 결장, 좌측 결장, 그리고 직장,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몸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소장이 우리 몸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면 대장은 이 결장부터 대장은 우리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대장의 기능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대부분은 위나 소장에서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되는데요.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영양소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만들고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맡은 것이 대장이 되겠습니다.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 국가 간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63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는 무려 9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엄청 높습니다. 네, 퇴근 후 삼겹살에 맥주 한 잔 혹은 담배 한 개비가 유일한 위로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유일한 위로라는 이 술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대장암 발병에 있어 최악의 네.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아니신죠? 전문가의 선택,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함께 알아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분해력이 낮은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은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OX 어떤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알코올은 대장암의 위험 인자이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 보고에 의하면 알코올의 섭취량과 대장암과의 연관성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소한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에도 대장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코올을 잘 분해 못하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좀 다른 분들보다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알코올과 알코올의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게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이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배변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네. O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대장은 우측 대장, 좌측 대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측 대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내강이 넓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되고 덩어리가 커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항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혈을 하더라도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많은 출혈을 하고 난 후에 빈혈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서 온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좌측 대장은 상대적으로 내강이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라도 쉽게 대장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변을 못 본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출혈을 하게 되면 항문과 되게 가까워서 쉽게 우리가 환자들이 항문에서 피가 나네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주로 호소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좌우에 대한 대장암에 따른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장암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네. 네. 치질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무리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대장암이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 치질의 증상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들이 아주 비특이적입니다. 항문 출혈, 복통, 설사, 배변 습관의 변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내가 암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치질이다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네. 이 암을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그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검진을 통해서 나는 대장암이 아니다는 것을 확진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위암이라고 하는데 그 위암을 따라잡는 수위까지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남성인 경우는 79세, 여성인 경우는 85세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게 되면 남성인 경우는 5명 중에 2명이 암이 걸리고 여성인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암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요 암종별 발생 분류를 보시면 남성인 경우는 위암, 폐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고 물론 과거에는 조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암이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대장암이 위암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여성의 면에서는 갑상선,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대장암이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발생 추이를 한번 보시면 대장암은 2011년도까지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하셔서 그런지 최근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것은 대장암의 생존율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보면 대비 21.5%가 대장암에 대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생존율은 일본,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76.3%로 대장암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장암 생존율이 증가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매년 하시는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전암병변인 선종을 조기에 절제하고 만약에 암이 발견되더라도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서 완치를 할 수 있어서 생존율이 증가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 항암 치료의 발달 이런 걸 바탕으로 대장암의 생존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대장암의 생존율 우리나라 76.3%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은 그럼 어떻게 예, 될까요?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다른 간암, 췌장암 이런 암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되게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방귀 냄새가 고약해서 부인이 병원에 가봐. 대장암 이거 내시경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요라고 했는데 그게 암이었다는데 이런 사례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방귀 냄새에 독하다. 그리고 방귀를 자주 낀다는 것은 대장암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네. 방귀는 음식물에 섭취한 양 그리고 우리가 마신 공기, 또 분해 효소, 또 대변에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방귀의 양과 냄새가 달라지는 것이지 예. 그게 대장암하고는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대장암 이 증상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장암은 대부분은 증상들이 무증상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라든지 변비 또는 항문 출혈 또는 끈적끈적한 점액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통증, 그리고 복부에 많이 진행된 경우 복부의 종괴 또는 어떤 경우는 체중 감소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다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런 증상들 가운데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입니까? 주로 변을 잘 못 본다, 변비를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좌측 대장암인 경우는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대장암인 경우는 많은 출혈을 하고 와서 빈혈을 호소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 변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다는 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럴 수 증상이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비, 설사 이런 부분들은 변이 시원찮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대장암의 원인은요.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에서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인들끼리 이 가볍게 손을 얹다 보면 이 복부에 이 손이 가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말로 러브 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복부 비만을 우리가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남성인 경우는 35인치, 여성인 경우는 33인치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부 비만은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해서는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한 변은 2cm 정도의 굵기와 그리고 또 황금색을 띠고 냄새도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변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신데 사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변의 상태에 따라서 의심해야 할 질환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대변의 색깔과 성상을 관찰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대변은 황금색에서 녹색까지 그 이유는 주로 담즙산이라든지 우리 음식물,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색깔은 정상적인 변이 되겠습니다. 되게 녹색이다 하시는 분들도 정상이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색깔 중에서는 짜장면 색깔처럼 아주 까만 색깔 이런 부분은 대변 안에 혈액 성분에서 많이 있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이 철분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 과정을 일으켜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검은색의 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검은색 변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선짓국 같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빈혈약을 먹고 있다든지 그러면 약 안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변이 흑색변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흑색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위장관 내에 어떤 출혈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물론 변에 피가 섞인다, 빨간색 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은 양성 항문 질환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출혈을 나타내게 되면 어떤 원인 간에 검사를 받아서 이게 대장암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코처럼 끈적끈적한 점액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정상적인 변입니다. 염증성 장질환도 있을 수 있고 대장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이런 이 대변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성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상이요? 성상, 양상. 예. 예.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c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대변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 설사를 많이 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장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속적이라면 어느 정도? 보통은 한 1주,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 연령층 분포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예, 사실은 50세 이상부터는 대장암에 대한 위험 요인이 맞습니다. 네. 과거에 70세 정도의 대장암이 많이 발생됐고 60세, 70세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 패턴에 의해서 많이 그러니까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린 게 세계적으로 2030년이 되면요. 네. 앞으로 한 12, 13년 후면 대장암에 걸리는 젊은 층의 환자가 90%나 증가할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겠고 식이 요인, 선종성 용종,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육체적 활동 수준 50세 이상의 연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전성 요인은 약 한 5%에서는 대장암에서 명확한 유전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나머지 15에서 한 20%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으면서 대장암이 잘 일으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유전성 대장암은 가족성 용종증, 약 한 100%에서 암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입니다. 이 사진은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 수많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 용종입니다.
한 100개 이상의 용종이 있어서 여기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가족성 용종증, 가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 유전을 갖고 있으면 예, 자식한테는 거의 다 100%. 100%. 100%. 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계시면 그래도 한 분이 되시면 50% 확률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 식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붉은 고기, 그리고 섬유소가 되게 적은 저섬유소 식이, 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많이 먹고 있는 가공이 된 저잔여식. 저잔여식이라면 대변을 잘 안 만들어내는 네. 대부분 소화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네. 알코올이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종성 용종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사진은 1cm 미만의 아주 작은 선종성 용종이고요. 우측은 한 2cm 정도 되는 큰 용종이 되겠는데 1cm 이하의 작은 선종은 악성의 위험은 한 1% 미만이지만 2cm 이상의 성종은 악성의 위험도가 한 45%까지 보고하고 있어서 이런 용종들은 빨리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 선종암 연속성에 의해서 약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런 용종을 제거하시는 분들 흔치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분은 매년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 많이 발생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가 그 표준 치료를 보면 예.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는 했는 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선종성 용종이 자꾸 생깁니다. 예. 그래서 생기는 족족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용종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하고 잘 발생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장암으로 갈 확률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용종이 100개 이상이 되면 그 100배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용종이 많이 생기면 생기는 사람한테는 그 용종이 암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염증성 장질환이 되겠습니다. 뭐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 패턴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이런 병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체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노동력이 많은 직업을 가진 군에서는 대장암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이 많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변 내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발암 물질들이 장 점막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장암의 발암 과정을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대장암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장암에 있어서는요. 어떡하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하는 건강 염려증보단 네. 이 건강 과신 증후군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진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암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대장암은 1기의 대장암이 발견된 경우는 90% 이상이 완치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2기는 70%, 3기는 50%, 4기는 5% 미만이니까 거의 완치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대장암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매년 대변 검사를 해서 어떤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상단에 보시는 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된 대장암인데 이런 경우는 분별 자멸 검사, 대변 검사를 해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양성이 되더라도 약 한 80%에서는 항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내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과연 암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가암 검진 사업 말고 대장암 검진 공고안에 보면 국립암센터와 대장학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의 남녀에서 검진 주기는 5년, 10년, 검진 방법을 대변 검사가 아니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년에 한 번 내지는 이제 뭐 직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 예. 대장 내시경 검진만 받으면 대장암 걸릴 위험 없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 검사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50세부터는 기본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검진 주기에 따라서 검진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고 설사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뭐 큰 수술이 필요 없이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고 뭐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